역사 속에서 특수한 상황에 쓰였던 옷이 패션 아이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죽 자켓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추운 하늘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종사들에게 지급됐던 외투에서 유래되었죠. 화려함과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하엘은 16세기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유럽은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이 거리에 쌓여갔는데 쌓인 배설물들을 피하기 위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은 하이힐을 신게 되었죠. 미국 문화의 상징인 청바지. 청바지의 유래는 1853년 샌프란시스코 금강을 향해 모여든 골드러시에서 시작됩니다. (1840년대) 후반 미국 서부에 제임스 윌슨 마샬이란 목수가 콜로마리라는 지역에서 금덩이를 발견한 계기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 행렬이 이어졌어요. 소식은 미국에 거주하던 사람뿐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도 모여들었죠. 이 시기 독일 바이에른주 출신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미국으로 향합니다. 유대인 가정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바이에른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생활 전반에 종교차별을 받고 있었죠. 스트라우스는 나이가 16세가 되던 해 부친이 결핵으로 사망하자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던 미국으로 향합니다. 처음에 뉴욕으로 이주해 다른 형들과 함께 직무를 다루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의류 소재를 취급하게 되었어요.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1850년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도매상점을 열게 돼요. 그는 다양한 상품을 지역 소매상점에 공급했는데 주요 상품은 천막용 천이었죠. 그물캐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샌프란시스코는 전 지역이 천막촌으로 변해가며 이 시기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군납 알선업자가 찾아와 대형 천막 10만 개 분량의 천막용 천을 주문하겠다고 제의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한 스트라우스는 빚을 내가며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모든 수량을 채웠지만 갑자기 알선업자가 주문을 취소해버렸죠.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스트라우스는 빚독촉에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그는 시리에 빠져 방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금광촌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신들의 헤어진 바지를 꿰매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텐트용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광부들에게 훨씬 실용적이고 튼튼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일주일 만에 산더미처럼 쌓인 천막천으로 실용적인 바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작업자들 사이에서 편하고 내구성이 좋다는 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바지가 세상에 나온 최초의 청바지였죠. 이 바지는 기존의 바지들과는 달리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해 광부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의류가 되었어요. 이후 서지드님이라는 거칠고 튼튼한 소재를 찾아 바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소재가 바로 현재의 데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농장의 열대식물 인디고 페라에서 나온 푸른 염료를 가지고 바지를 염색했는데 인디고 청바지의 기원이 되었죠.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접목시켜 광부들을 위한 바지를 만들며 재벌의 반열에 오른 스트라우스는 1872년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재단사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돼요. 당시 제이콥은 스트라우스에게 원단을 받아 텐트와 담요, 수레 커버 등을 제작했는데요. 어느 날 한 여성이 목수 남편을 위해 견고한 워크팬츠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죠. 당시 광부들은 광물 샘플을 주머니에 마구 집어넣어 주머니가 쉽게 터졌는데요. 제이콥은 기존의 바지 주머니와 모서리에 구리리벳을 덧대며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켰어요. 그가 개발한 바지는 삽시간에 터져갔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주문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이 발명한 상품에 특허를 받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사업 파트너인 스트라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스트라우스 역시 제이콥의 개선된 상품에 가능성을 보았고 스트라우스의 자금으로 이 둘은 공동 특허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허 상품의 이름은 X가 2개 겹쳐진 더블 X라고 붙였죠. 그리고 다음에 1873년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컴퍼니를 설립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합니다. 블루데님의 리벳을 활용한 작업복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남성들에게 워크웨어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1886년에는 더블 X진에 2마리 말이 그려진 로고를 사용했는데 이 로고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90년에 제작하던 더블 X 청바지에는 최초로 501이라는 제품 번호를 부여해요. 그 이유는 리바이스가 가진 리벳 의류의 특허가 만료되며 다른 회사도 리벳을 옷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리바이스는 제품 번호를 통해 자사 상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거죠. 5라는 숫자는 최고급 라인을 나타내는 상징이 돼요. 1900년대 들며 일본과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마리 말을 상표로 등록하며 해외 진출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10년 뒤 복장 제약이 많던 여성들을 위해 튜닉 바지 형태인 프리덤 울즈를 출시하며 여성 의류로 진출합니다. 이후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 1936년에는 레드탭이 부착되기 시작했는데 이 마크는 그 자체로도 리바이스의 상징과도 같았죠.
1950년대부터 청바지는 유례없는 전성기가 시작되어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등 당대 최고 스타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으며 서부 개척 시대의 작업복 이미지를 벗고 젊은이들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당시 10대가 가장 소유하고 싶어하는 브랜드로 이름을 높였죠. 하지만 2000년대 들며 리바이스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에 마주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미국 내 60개 이상 공장을 보유했지만 2000년대 들어 북미 공장을 모두 닫고 해외 생산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결국 경영련 타개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직원 2,000명을 해고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청바지를 처음 소개했지만 저가 청바지와 고가 디자이너 청바지에 떠밀려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며 경영 압박을 받게 되었죠. 국민 청바지란 수식어로 승승장구했지만 1990년대 들며 돌연 성장이 멈췄어요. 1996년 71억 달러의 최고 매출은 급격히 떨어져 2000년 말 46억 달러로 4년 전에 비해 35%나 줄어들었죠.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같은 기간 동안 시장 가치가 1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고 경영진은 성장의 정체가 올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게스와 케빈 클라인과 같은 신규 진입자가 차별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을 때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리바이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은 2011년 9월 찌버그를 CEO로 영입하면서부터예요. 찌버그는 P&G에서 28년 동안 브랜드 관리를 담당했던 마케팅 전문가인데요. CEO로 취임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리바이스의 연매출이 2001년과 2010년 사이 단 한 번도 45억 달러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예상보다 형편없는 실적에 깜짝 놀랐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임원 60명과 1시간씩 개별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팅을 20번쯤 마치고 나자 리바이스가 가진 문제점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리바이스에는 명확한 전략도, 절박함도, 재무적인 규율도 없었고 데이터 관리가 엉망이었던 거죠. 리바이스에게 변화가 필요했고 버그는 탈바꿈하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경영진 교체. 그가 처음 CEO가 되었을 때 직접 보고하던 임원이 11명이었는데요. 18개월이 지난 동안 9명의 교체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1명만 남게 되었죠. 그렇게 내부를 정리한 뒤 시장과 고객을 분석합니다. 단적인 예로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하면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심사,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을 연구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고객과의 만남과 시장 분석을 통해 4가지의 핵심 전략을 세워 발표했어요. 우선 수익성이 좋았던 남성 청바지 시장의 안정적인 판매를 구축하는 반면 약세에 있던 여성 의류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백화점에만 집중되었던 판매를 직영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며 소매업체로서 판매 역량을 확장해요. 마지막으로 한 일은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2013년에는 여성 의류의 신축성 소재를 활용한 원피스나 크롭티 등 다양한 상품 라인을 개발하며 의류회사로서 재탄생하게 됩니다. 리바이스는 세계 최초의 청바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통만 고집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였는데요. 당시 언론들은 리바이스가 패션 감각과 제품 비전을 잃었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올드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비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기업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켜가야 할 때도 있지만 변화는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 필연이자 필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